신냉전 체제의 국제 정세는 경제 질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형성된 글로벌 분업 구조와 소비 시장을 일정 부분 상실하게 되는 산업들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신냉전 영향이 가장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 아마 에너지 공급망 충격일 텐데요. 석유와 가스 생산량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러시아산 자원의 공급 제한으로 유럽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죠. 덩달아 세계 에너지 시장도 요동칩니다. 유럽에서 러시아산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런 상황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업계에 유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 발전 방식이지만 당장 발에 불이 떨어진 시급한 상황에서는 태양광이 확실히 더 이점이 많습니다. 풍력에 비해 건설 기간이나 비용이 적고 심지어 가정집이나 빌딩에서도 소규모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글로벌 태양광 산업을 들여다보면 밸류체인별로 중국 기업들이 과반을 넘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밸류체인은 크게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으로 나뉩니다. 업스트림은 태양광 발전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과 폴리실리콘을 가공해 인곳, 웨이퍼로 만드는 데까지입니다. 폴리실리콘 사업은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데다 진입장벽도 높은 분야라 과점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OCI가 원천 기술을 통해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과거 인곡과 웨이퍼를 생산했던 웅진에너지는 안타깝게도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업스트림 부문이 소수업체의 과점 시장인데 반해 미드스트림 부문인 셀과 모듈 부문은 경쟁 강도가 높습니다. 셀은 결국 전지인데요. 셀이야말로 태양광 발전의 첫 시작인 셈입니다. 셀을 늘려 모듈로 만들면 발전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더 유용해집니다. 한화솔루션과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셀과 모듈을 모두 생산합니다. 신성 ENG는 모듈을 제조합니다. LG그룹은 셀과 모듈 사업을 했지만 올해 초 철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운스트림 영역은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만드는 시공과 그 뒤에 유지보수, 태양광으로 전력을 실제 생산해 전기를 파는 사업까지입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태양광 업계에서 밸류체인을 연결하는 수직 계열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화솔루션만 하더라도 셀, 모듈, 시공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업스트림 쪽에 폴리실리콘도 일부 내재화했고요. 이는 태양광 산업에서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중국 기업들이 각 밸류체인에서 지배력이 매우 높은 데다 수직 계열화에서도 앞서 있다는 점이 눈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가령 중국의 융기 실리콘 자재는 웨이퍼, 셀, 모듈, 시공에 이르기까지를, 통일은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모듈에 이르기까지를 모두 아우릅니다. 난공불락과 같은 중국 기업의 태양광 시장 지배력에 틈을 만들고 있는 게 신냉전 체제입니다. 이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좋은 공략 지점이 될 수 있죠. 최근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법도 신냉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문자적 의미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다는 것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막대한 지원, 그리고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인플레이션 완화법의 직접적 수혜 기업으로는 한화솔루션이 꼽힙니다. 지난해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 점유율 1위였던 점을 보면 미국 시장에서 입지가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주 공장에는 2천억 원을 투입해 생산 능력을 키우고 텍사스주에 약 2조 5천억 원 규모 공장 신설도 진행하려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국 정부가 태양광 산업의 지원을 늘리고 또 태양광 도입을 확대한다는 방향성을 확실히 하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한화솔루션의 전망을 밝게 보는 시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제조업체 OCI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를 이유로 이 지역에서 만든 중국산 폴리실리콘 수입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인권 문제 자체도 중요한 사안이겠지만 이를 신냉전 체제의 한 단면으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중국 기업의 폴리실리콘을 제한하는 조치는 자연스럽게 이들과 경쟁 관계인 OCI 등에는 호재입니다. 현재 폴리실리콘 시장에서 중국 기업을 제외하고 살아남은 곳은 OCI를 비롯해 극소수입니다. 폴리실리콘 생산에 전기가 많이 쓰이는 만큼 전기료는 원가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중국은 값싼 전기를 통해 그동안 폴리실리콘 시장을 장악해 왔습니다. 중국이 전력난을 겪으며 폴리실리콘 공급이 일정 부분 줄어든 점도 OCI에게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중국 내 폴리실리콘 생산 공장이 전력난으로 가동 중단된 일이 있었는데 글로벌 폴리실리콘 공급이 줄어들어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됐기 때문이죠. OCI는 올해 2월 국내에서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하고 전량을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전기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10여 년 전 태양광 사업은 국내 기업들에게 돈을 쓸어 담는 먹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중국 기업들의 맹렬한 시장 잠식으로 어느새 국내 기업들의 입지가 많이 좁아졌습니다. 에너지 공급망과 같은 문제는 어쩌면 일시적일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신냉전 질서가 태양광 업계에 미치는 더욱 장기적 영향은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세계의 중국 견제 혹은 배제 기조입니다. 이제 탈탄소라는 거대한 흐름과 함께 신냉전 체제에 따른 중국 견제 기조에 힘입어 국내 태양광 기업들이 다시 날아오를 기회가 마련된 듯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중국 기업들은 여전히 매우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지난 십수년간 중국 기업들의 맹렬한 기세에서도 살아남은 국내 태양광 기업들이 신냉전 체제에서의 기회를 잘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